대한민국 최초 여성 쓰리스타 군단장 강혜선은 차량으로 이동 중 문득 8년 전 자신의 아들에게 회의 중 갑자기 걸려온 전화가 평생 안이 맺혀 있다. 오늘도 그날의 통화 내용을 생각해 보는데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갑자기 말을 들었지만 멋쩍었는지 자신이 무뚜둑하게 나중에 통화를 하자꾸나 라고 급하게 끊어버린 전화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라는 신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챙기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감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자신은 그날로 돌아가서 아들과 다시 통화를 한다면 따뜻한 격려의 말과 모자지간의 일상적인 해주고픈 말들, 흔하게 해주는 걱정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군단장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군단장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관용차 안 뒷좌석에 앉은 쓰리스타 군단장 강한나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난생 처음 보는 새파란 일병 녀석이 갑자기 차 바닥에서 시커먼 기계 뭉치를 쓱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네,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강한나의 서슬 퍼런 물음에도 일병. 강한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원격 조정 사제 폭발물입니다. 보통은 암살이나 테러용으로 쓰이죠. 방금 해체했습니다. 전설의 특수팀 SST 교관 출신 일병과 아들을 잃은 철의 여인 강한나 중장. 두 사람이 노을 지는 국도 위에서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8년 전 죽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유령 일병, 그리고 국가를 위해 피눈물을 삼키는 군단장. 과연 이들은 군 내부에 뿌리 박힌 거대 악의 축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전 8시 군단 사령부 정문 앞 주차장. 검은 관용차 한 대가 반듯하게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직 부관이 총총걸음으로 뛰어왔어요. 부관이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보고 드립니다. 오상병이 새벽부터 극심한 복통으로 지금 막 의무대로 후송됐습니다. 강한나가 팔짱을 낀 채 부관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대타는? 인사교육대 소속 강한군 일병입니다. 면허 보유자 중 가용 인원이 그뿐이라서요. 강한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수십 년을 군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표정 하나로 모든 불만을 담아내는 솜씨가 남달랐죠. 일병을? 군단장 차를? 죄송합니다. 대대장급 이상 운전 가능 인원을 다 확인했는데 오늘 하필 비상훈련 일정이 겹쳐서. 강한나가 손을 들어 부관의 말을 잘랐어요. 됐어. 데려와. 잠시 후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청년 하나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걸음걸이는 조용했고 눈빛은 더 조용했죠. 강한군은 차렷 자세로 서서 또렷하게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인사교육대 소속 강한군 일병입니다. 출발 전 차량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강한나가 강한군을 발끝부터 천천히 훑어봤어요. 반듯한 군복,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러나 강한나의 눈길이 멈춘 건 계급장이 아니라 강한군의 손이었죠. 손마디가 두껍고 굳어 있었어요. 타이핑만 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강한나가 짧게 말하고 먼저 뒷좌석에 올랐어요. 차가 사령부 정문을 빠져나갔어요. 강한군은 속도계에서 한눈도 팔지 않았죠. 규정 속도를 단 1km도 넘지 않았고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코너를 돌 때도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차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강한나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살며시 백미러 쪽으로 옮겼어요. 거울 속 강한군의 눈은 전방을 향해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황한 기색도 긴장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죠. 낯선 상관의 차를 처음 모는 일병치고는 강한나가 생각을 이어가기도 전에 차가 한적한 국도 한복판에서 빨간 신호에 멈춰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강한군이 조용히 손을 뻗었어요. 조수석 하단의 경리함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꺼내 뒷좌석 쪽으로 내밀었죠. 검고 납작한 금속 덩어리였어요. 손바닥보다 작았지만 그것을 본 강한나의 눈이 한순간 굳어졌어요. 군 경력 30년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죠. 강한군이 정면을 바라본 채 차분하게 말했어요. 출발 전 차량 하부를 직접 점검하다 발견했습니다. 원격으로 작동하는 사제 폭발물입니다. 강한나가 물건을 받아들었어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지만 아랫입술이 아주 잠깐 안으로 말려들었죠. 내가 직접 찾아냈다고? 강한군이 백미러로 강한나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해외 파병 경험이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보안업체 특수팀에서 교관으로 일했어요. 이런 장치,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죠. 강한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병이 교관 출신이라고.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강한군은 출발하지 않았어요. 후속 차량의 경적 소리가 멀리서 한번 울렸죠. 강한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군단장님 차에 폭탄을 심은 사람이 군 내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강한나의 눈이 백미러 속 강한군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꿰뚫어 온 눈이었죠. 그 눈으로 강한군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 세워. 강한군이 조용히 갓길로 차를 빼세웠어요. 엔진을 끄지는 않았죠. 주변 도로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야 강한군이 천천히 상체를 돌려 강한나와 마주했습니다. 품 안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어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데이터 칩이었죠. 강한군이 그것을 강한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아드님이 남긴 겁니다. 강한나의 시선이 칩 위에 내려앉았어요. 숨소리가 달라졌죠. 강한이가? 네. 저는 강한 상사와 피로 맺은 의형제입니다. 파병지에서 같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강한 상사는 죽기 직전에 이걸 저한테 맡겼죠. 강한나가 칩을 집어들었어요. 손 안에 넣고 꼭 쥐었습니다. 아주 잠깐 손등위 힘줄이 도드라졌다가 사라졌죠. 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거야. 강한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한 상사는 파병지에서 우연히 엄청난 걸 손에 넣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극비로 진행 중이던 무기 개발 계획, 지지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자료였어요. 그 자료를 빼돌려 국제무기 밀매 조직에 넘기려던 사람들이 있었고 강한 상사가 그걸 알아버렸죠. 강한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군 내부 사조직입니다. 흑룡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들과 손을 잡은 국제밀매 조직은 제로입니다. 강한 상사의 죽음은 이 두 조직이 짜고 꾸민 암살이었어요. 차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국도 위를 지나가는 트럭 한 대가 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졌죠. 강한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먼 곳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오래 바라봤죠.
손 안에 쥔 칩을 더 세게 쥐었어요. 8년이야. 강한군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애가 죽고 8년 동안 나는 그게 사고인 줄 알았어. 강한나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어요. 파도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직전에 고요함 같았죠. 군단장님. 강한군이 강한나를 불렀어요. 강한나가 천천히 강한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단장님은 감시당하고 있어요. 사령부 내부, 수행 차량, 통신망까지 전부 뚫려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직접 끌고 나온 것도 그래서예요. 강한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있던 흔들림이 사라지고 익숙한 날카로움이 돌아왔죠. 확실해? 강한 상사가 남긴 칩 안에 감시망 경로와 내부 첩자 명단 일부가 들어있어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한나가 칩을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등받이에 등을 붙이며 말했죠. 공식 루트로는 못 움직인다는 소리네. 네. 지금 군단장님이 기댈 수 있는 공식 라인은 없어요. 적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강한나가 정면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거고. 강한군이 다시 앞을 향해 몸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상사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딱 하나였어요.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강한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문에 비친 강한나의 눈가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굳어졌죠. 사령부로 향하는 국도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어요. 강한군은 규정 속도로 차를 몰았고 강한나는 안주머니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있었죠. 겉으로는 낮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한나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한군의 눈이 백미러에 고정됐어요. 사이드 미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속도를 아주 미세하게 줄였죠. 군단장님, 뒤에 차 2대가 붙었습니다. 3분째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강한나가 눈을 떴어요. 얼마나 됐어? 저도 막 확인했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낮추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정면을 바라봤죠. 계속 가. 전술 차량 2대가 속도를 높였어요. 앞쪽에서 한 대가 끼어들어 차로를 막았고 뒤쪽 한 대가 바짝 붙어 퇴로를 차단했죠. 강한군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헌병 완장을 두른 사내 4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군복은 반듯했고 장비도 갖추고 있었지만 강한군의 눈이 빠르게 훑쳤죠. 군번줄이 없었어요. 장갑을 낀 손이 너무 두꺼웠고 움직임이 헌병 특유의 절도와 달랐습니다. 한 사내가 차창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강한나 군단장님, 긴급 지시입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강한나가 창문을 내리며 차갑게 물었어요. 명령서 있어. 사내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강한나가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이 서류 모서리를 꾹 눌렀어요. 내리시죠. 강한나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강한군을 봤어요. 강한군이 운전석 문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먼저 내리겠습니다. 강한군이 차 밖으로 나섰어요. 사내들이 강한군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한군의 몸이 움직였어요. 보는 사람이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죠. 오른쪽 첫 번째 사내의 팔꿈치 관절을 비틀어 제압하고 그 반동으로 몸을 돌려 두 번째 사내의 명치를 찍었어요. 세 번째가 달려드는 걸 옆으로 피하며 목 뒤를 내리쳤고 마지막 사내가 손을 뻗기도 전에 무릎을 꺾어 땅바닥에 눌렀죠. 4초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도로 위에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강한군의 숨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강한나가 차에서 내려 쓰러진 사내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직접 몸을 굽혀 한 명씩 소지품을 확인했죠. 세 번째 사내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강한나가 펼쳤습니다. 공식 체포 명령서였어요. 아래쪽에 직인이 찍혀 있었죠. 강한나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강한군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는 분입니까? 김석훈. 강한나가 그 이름을 내뱉었어요. 돌을 뱉듯이 짧고 단단하게 말했죠. 국방부 작전본부장. 나랑 같은 기수야. 강한군이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팀이 올 수 있어요. 강한나가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차로 향하며 말했죠. 사령부로 복귀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한나가 차 문을 열며 강한군을 돌아봤어요.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강한군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내 4명만이 텅 빈 국도 위에 남겨졌어요. 차가 멈춰선 곳은 사령부에서 2시간 거리의 낡은 창고였어요. 겉에서 보면 폐업한 농기계 수리점이었지만 강한군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강한나가 뒤를 따랐어요. 창고 안은 바깥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위에 노트북 2대와 무선 장비들이 이미 펼쳐져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강한군이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강한나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3명 부릅니다. 제가 SST에서 직접 키운 팀원들이에요. 지금은 전부 민간인 신분으로 살고 있죠. 강한나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믿을 수 있어. 목숨 걸고 믿습니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창고 문이 열렸어요. 먼저 들어온 건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체격은 왜소했지만 눈빛이 빠르게 움직였죠. 노트북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형, 나 밥 먹다 왔어. 숟가락 놓고 달려온 거 알지? 박철수가 강한나를 보더니 굳어졌어요. 꾸벅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곧이어 들어온 건 짧은 머리의 여자였어요. 군더더기 없이 날렵한 몸으로 창고를 한 바퀴 훑고 나서야 자리를 잡았죠. 리사가 강한군 쪽을 보며 말했어요. 이동 중에 미행 2개 따돌리고 왔어. 아직도 우리 주변 지저분하네.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몸집이 2배는 커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최두식이 창고 안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강한나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군단장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한나가 3사람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강한군 일병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내가 직접 판단하겠어. 3사람이 동시에 강한군을 봤어요. 강한군이 고개를 끄덕였죠. 강한나가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내 직속이야. 공식 개통 없는 비공식 작전이고 명령권은 나한테 있어. 작전이 끝날 때까지 외부와의 개인 통신은 전부 끊어. 박철수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통신을 끊으면 일을 못해요. 감시망 안 잡히는 채널로만 써. 그건 할 수 있죠. 강한나가 안주머니에서 데이터 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전부 열어. 흑룡의 내부 명단, 자금 흐름, 지지 프로젝트 유출 경로. 박철수, 내가 분석해.
박철수가 노트북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요? 2시간. 박철수가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해볼게요. 강한군이 강한나 옆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군단장님,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에 보고해야 해요. 위라면 대통령입니다. 군단장님한테만 열리는 단독 보안 채널이 있죠. 그걸 써야 합니다. 강한나가 강한군을 봤어요. 그 채널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 채널 존재를 어떻게 알아? 강한 상사가 알려줬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강한나가 잠시 생각했어요. 리사와 최두식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강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품 안에서 위성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일련 번호를 직접 눌러 채널을 열었죠.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끊겼어요. 3번째에 연결됐습니다. 강한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입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지지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유출 시도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했고 실행 조직 특정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작전 승인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한나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강한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채널을 닫았습니다. 돌아서는 강한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단호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와 있었어요. 승인 났어. 강한군이 새 팀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4시간이야. 시작한다. 박철수가 데이터 칩 분석을 마친 건 2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운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찾았습니다. 흥룡회가 자금을 대고 운영하는 위장 보안업체예요. 서울 외곽공단 안에 있고요. 박철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민간 경비회사인데 지하 2층에 서버실이 있어요. 지지 프로젝트 설계 자료 원본이 거기 저장돼 있죠. 그리고 흥룡의 전체 명단도요. 강한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경비 인원은 건물 안팎으로 12명입니다. 전부 무장하고 있어요. 일반 경비원이 아니에요. 최두식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12명이면 제가 혼자도 되겠는데요. 리사가 최두식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며 말했어요. 혼자 가다 혼자 죽지 말고. 강한군이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입로는 3개예요. 정문은 제가 맡고 리사는 건물 북쪽 환기구로 선행 침투해서 내부 CCTV를 끊어요. 최두식은 지하 진입로 차단하고 대기하다가 제 신호에 맞춰 서버실 문 열어요. 박철수는 밖에서 통신망 잡아주고 최두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버실 문이 잠겨 있으면요. 내가 열어줄게요. 강한나가 강한군을 봤어요. 나는 군단장님은 여기 계십니다. 작전 결과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분이 현장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강한나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이 일을 달고 싶었지만 강한군의 말이 틀리지 않았죠. 알겠어. 밤 11시 공단 일대의 가로등이 절반쯤 꺼진 시간이었어요. 강한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문 초소 앞으로 일반 작업복 차림의 강한군이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강한군이 가슴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장비 점검 나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 갔을 텐데요.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강한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경비원이 소리 없이 쓰러졌어요. 그 순간 박철수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어왔어요. 내부 카메라 끊겼습니다.
리사가 들어갔어요. 강한군이 건물 안으로 빠르게 진입했어요. 복도 끝에서 경비원 2명이 달려왔죠. 강한군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와 몸이 부딪히기 직전 옆으로 틀어 팔을 낚아채 벽에 밀었어요. 두 번째가 무전기로 손을 뻗는 걸 강한군이 먼저 잡아채 바닥으로 눌렀죠. 이어폰에서 최두식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 진입로 막았어요. 도망갈 구멍 없어요. 서버실 앞으로 와요. 지하 2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철제 문 앞에 경비원 3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최두식이 복도 끝에서 나타나자 경비원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틈에 강한군이 뒤에서 들어갔습니다. 셋을 제압하는데 강한군과 최두식이 함께 움직였어요. 최두식이 마지막 한 명을 번쩍 들어 벽에 세우며 말했어요. 나는 진짜 이런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강한군이 철제 문 잠금 패널을 열고 손을 넣었어요. 3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버실 안은 파란 불빛이 가득했어요. 박철수가 원격으로 접속해 들어오는 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죠. 들어갑니다. 3분만 주세요. 강한군이 문 앞을 지키며 기다렸어요. 2분 50초가 지났을 때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다 받았어요. 지지 프로젝트 설계 원본, 흥룡의 전체 명단, 자금 이체 내역까지 다요. 강한군이 짧게 말했어요. 나와요. 창고로 돌아온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박철수가 노트북 화면을 강한나 쪽으로 돌렸죠. 강한나가 명단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한 줄씩 읽을 때마다 강한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름 하나를 지날 때 강한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이 사람도 여기 들어있어. 강한군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시는 분입니까? 강한이가 마지막 파병 때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야. 강한나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고 천장을 향했죠. 잠시 후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이 명단 군단 보안망으로 전송해. 내가 직접 구속 명령 내릴게. 지금 바로요. 지금 바로. 강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군을 봤어요. 8년 동안 제자리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강한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강한 상사라면 이 정도는 기다렸을 거라고 할 겁니다. 새벽빛이 창고 문틈으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박철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단 전송이 끝나고 사령부 내 첩자들이 일제히 구속됐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창고 안에 있던 5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죠. 최두식이 바닥에 드러누우며 말했어요. 이제 끝난 거 맞죠? 박철수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지지 프로젝트 연구소 쪽 망은 제가 못 들여다봤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박철수의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떴죠. 잠깐만요. 박철수가 자판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연구소 외부 감시 카메라입니다. 지금 무장 인원들이 연구소 정문 쪽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강한군이 박철수 옆으로 빠르게 다가섰어요. 화면 속 남자들은 군복도 아니고 민간 복장도 아닌 전술 장비를 갖춘 차림이었죠. 제로 조직 용병들입니다. 강한나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인원은 세고 있어요. 지금까지 15명 넘었고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리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구소 반경 안에 민간 주거지 있어요. 인질 잡으면 골치 아파지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철수의 화면에 새 창이 열렸어요. 연구소 인근 주민센터 앞 거리 카메라 화면이었죠. 용병 몇 명이 지나가던 민간인들을 건물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강한나가 박철수 화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지지 프로젝트 최종 코드 요구하겠네. 강한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코드를 넘기면 연구소도 끝이고 넘기지 않으면 인질이 위험해요. 전형적인 방식이죠. 강한나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했어요. 눈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죠. 그때 강한나의 단말기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강한나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올렸어요. 사령부에서 연락이야. 수신을 눌렀어요. 단말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어왔죠. 군단장님, 저 이대위입니다. 지금 사령부 상황이 이상합니다. 김석훈 본부장님이 직접 병력을 소집하고 있어요. 강한나가 낮게 물었어요. 명목이 뭐야? 군단장님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따르지 않으면 군 기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최두식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가네. 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연구소엔 용병, 사령부엔 반란. 동시에 터뜨린 거잖아요. 강한군이 강한나를 바라봤어요. 강한나는 통화를 끊고 단말기를 주머니에 넣었죠.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한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눠야 해. 연구소 쪽은 강한군, 너희 셋이 간다. 사령부는 내가 직접 가. 강한군이 말했어요. 군단장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선동당한 병사들이야. 내가 직접 나서야 정리가 돼. 너희가 들어가봤자 기름 붓는 격이야. 강한군이 강한나를 오래 바라봤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틀린 말이 없었죠. 연락 채널 유지하겠습니다. 상황 바뀌면 바로 알려주세요.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어요. 그 빛 속으로 강한나가 걸어 들어갔죠. 강한군이 새 팀원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장비 챙겨요. 연구소까지 40분이에요. 박철수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지원할게요. 현장 들어가는 건 두 분이 충분하죠. 최두식이 장비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인질이 몇 명이나 됩니까? 카메라에 잡힌 것만 10명 넘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최두식이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용병이 몇 명이든 민간인 한 명도 다치면 안 되는 거죠. 리사가 벌써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요. 강한군이 마지막으로 창고 안을 한번 돌아봤어요. 아들의 칩이 있던 테이블, 강한나가 앉았던 의자. 강한군이 문을 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강한군의 이어폰으로 박철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소 쪽에서 무전 신호 잡혔습니다. 용병들이 최종 코드 전송을 1시간 안에 요구하고 있어요. 강한군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분이면 충분해요. 사령부 정문 앞 강한나의 관용차가 멈춰 섰어요. 정문 너머로 무장한 병사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죠. 그 앞에 김석훈이 서 있었어요. 군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차에서 내렸어요. 메가폰을 손에 들고 병사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김석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왔군요. 순순히 오다니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한나가 김석훈을 한번 바라보고 시선을 돌렸어요. 병사들을 향해 메가폰을 들었습니다. 나는 강한나 군단장이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말해주겠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김석훈 본부장은 군내 사조직을 이끌며 국가기밀을 국제무기 밀매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됐고
대통령께도 보고가 끝났어. 그 증거가 뭔지 궁금한 사람은 지금 당장 군단 보안망에 접속해봐라. 김석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저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역선동입니다. 강한나가 메가폰을 내리지 않으며 말했어요. 너희 손에 든 총구가 향해야 할 방향이 어딘지 군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해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맨 앞줄에 있던 병사 하나가 총을 내렸죠. 그 옆에 있던 병사가 따랐어요. 하나씩, 둘씩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김석훈이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을 따르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있었죠. 김석훈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나라 군을 위해서 얼마나. 됐어. 강한나가 메가폰을 내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죠. 같은 시각 연구소 외벽. 강한군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리사는 이미 옥상의 위치를 잡고 있었죠. 박철수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어왔어요. 인질들은 2층 대회의실에 몰려 있어요. 용병 5명이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건물 각 층에 흩어져 있어요. 최두식이 건물 지하 진입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소리 낼게요. 위층으로 시선 끌겠습니다. 3초 준다. 최두식이 지하 진입구 철문을 맨손으로 뜯어냈어요. 굉음이 건물 전체로 울려 퍼졌죠. 용병들이 지하 쪽으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강한군이 그 순간 3층 창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복도에 있던 용병 둘이 돌아서는 순간 강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한 명의 팔을 꺾어 벽으로 밀고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걷어 바닥에 눌렀어요. 이어폰에서 리사가 말했습니다. 2층 창문 쪽 용병 제압했어요. 들어가도 돼요. 강한군이 계단을 내려가 2층으로 진입했어요. 대회의실 문 앞에서 강한군이 멈췄죠. 안에서 용병 목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지났다. 코드 전송 안 하면 시작한다. 강한군이 문을 발로 열었어요. 용병 5명이 일제히 돌아봤죠. 강한군은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용병이 총구를 들기도 전에 강한군이 손목을 꺾었어요. 두 번째가 달려들었지만 어깨를 잡아 뒤로 던졌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강한군의 몸이 좁은 공간 안에서 물처럼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낮추고 2명의 몸 사이를 파고들어 충돌시켰어요. 마지막 용병이 인지를 방패로 세우려 했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어왔어요. 잡았어요. 창문 유리가 깨지며 리사의 저격이 용병 손목을 맞췄죠. 인질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강한군이 마지막 용병을 제압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인질들의 울음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가득 찼어요. 그때 박철수가 말했어요. 사령부에서 신호 들어옵니다. 강한나 군단장님 쪽 정리됐대요. 강한군이 인질들을 향해 말했어요. 다들 괜찮습니까? 출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령부 정문. 수갑을 찬 김석훈이 헌병들에게 넘겨지고 있었어요. 강한나가 그 앞에 서 있었죠. 김석훈이 강한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 군이 썩어가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었어. 강한나가 김석훈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빛에 분노도 없고 동정도 없었죠. 강한이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 내 손에. 강한나가 돌아섰어요. 데려가. 헌병들이 김석훈을 끌고 걸어갔어요. 김석훈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지만 강한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건 작전 시작 22시간 만이었어요. 지지 프로젝트 설계 자료는 국가보안망 안으로 귀속됐고
흑룡의 명단에 오른 인원 전원이 구속됐죠. 국제조직 제로의 용병들은 연구소 안에서 전원 제압됐고 인질로 잡혔던 민간인들은 다친 사람 하나 없이 풀려났어요. 사령부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 총구를 겨누던 병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죠. 강한나는 군단장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사령부 마당이 내려다 보였죠.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닌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와. 강한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군복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강한군이 차렷 자세로 서며 말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연구소 현장 정리 완료했습니다. 박철수, 리사, 최두식은 각자 귀가했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강한군이 돌아서려는데 강한나가 다시 입을 열었죠. 앉아. 강한군이 잠시 멈칫하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강한나가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특별 휴가증이었어요. 받아. 강한군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한 줄씩 읽어내려가는 강한군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죠. 강한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쉬어도 좋아. 강한군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지. 강한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강한나가 창밖을 보고 있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어요. 강한군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한 상사가 군단장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라고요. 강한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이 책상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졌죠. 가봐. 강한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강한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를 했죠. 두 사람이 잠시 그 자세로 서 있었어요. 강한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노을이 짙게 깔린 국립묘지였어요. 묘역 안쪽에 강한나와 강한군이 나란히 서 있었죠. 두 사람 앞에 하나의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강한군이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한나가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놨어요. 손을 거두고 곧게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강한나가 먼저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강한군이 옆에서 함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두 팔이 내려왔어요. 강한나가 말했어요. 잘 있어라. 강한군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형, 약속 지켰어.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섰어요. 함께 왔던 길을 각자의 속도로 걸어 나갔죠. 강한나가 먼저 묘역 바깥으로 사라졌어요. 강한군이 주차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묘역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강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어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와 의형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사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계급도 이름도 과거도 달랐던 두 사람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걸어간 22시간. 총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 권력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형제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죠. 세상은 때로 진실을 오래 묻어두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채널을 만듭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